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샤오미 Mi 9 SE 리뷰 세 번째 야간 사진에 대한 리뷰입니다. 점점 더 줄어드는 스마트폰의 성능 격차. 그나마 카메라에서는 구분이 명확했었지만 이제는 그 또한 주간 사진에서는 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영역이라고는 저조도와 동영상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샤오미 Mi 9 SE의 주간 사진 품질은 타사 플래그십에 비교해도 오히려 우위에 있다 판단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진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미에 잠시 스포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주간 사진 리뷰를 보고 야간 사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리뷰를 통해서 샤오미 Mi 9 SE의 저조도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가늠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진 비교는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만 사용을 했는데요. 1300만 화소의 초광각과 800만 화소의 망원, 그리고 4800만 화소의 고화소 촬영은 저조도에서는 가급적 없는 기능이라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실 샘플은 유튜브의 화질 열화 그리고 시청기기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야 할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디스크립션에 있는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사진에서는 포코폰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샤오미 Mi 9 SE라서 홍미노트 7 대비해서도 당연히 우위를 점하겠지만은 야간 사진은 언뜻 보기엔 홍미노트 7에서 크게 나아진 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가로등 아래에서 촬영된 사진은 모바일로 흔히 사용되는 리사이징된 이미지라면 사진의 품질을 가늠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중앙 부분을 크롭해보면 갤럭시 S10 에센셜이나 포코폰보다 중앙에 보이는 보안 등의 빛의 반사를 조금 더 억제하는 모습은 기특하지만 좌측의 갤럭시 S10 에센셜에 비한다면야 소위 말하는 수치화 정도까지는 아닌 듯해도 그리 선명하지 못하다는 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로등 정도의 광원이 확보가 된다면 Mi 9 SE로도 상당히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Mi 9 SE가 가지고 있는 빛의 반사를 억제하는 이미지 프로세싱은 홍미노트 7에 비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새 기기가 빛의 반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갤럭시 S10 에센셜의 경우에는 빛의 반사를 거의 처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포코폰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지만 Mi 9 SE는 거의 완벽하게 빛의 반사를 제어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로등 정도의 광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진 품질의 저하는 물론이고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제 촬영을 할 때 훨씬 더 어두운 환경이었지만 포코폰 또한 Mi 9 SE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갤럭시 S10 에센셜은 그나마 초점까지 제대로 잡아서 촬영이 가능했고요. 그 OIS가 빠진 Mi 9 SE라서 흔들린 게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15분의 1초 이상의 환경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초점을 못 잡는 증상은 가로등 광원 정도 이하의 저조도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발생 빈도로만 보자면 Mi 9 SE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포코폰, 갤럭시 S10 에센셜 순이었습니다. 갤럭시라도 어두운 환경에서는 초점이 또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빛의 반사를 제대로 억제하는 Mi 9 SE인 만큼 가로등 이상의 입간판 정도만 되어도 이 상황은 많이 나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포코폰의 경우에도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촬영 시에 조금 흔들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또한 OIS가 없다는 단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Mi 9 SE는 중앙 입간판의 글자 윤곽 표현도 어느 정도 잡아내면서 그 뒤쪽까지 어느 정도 촬영을 해주고 있고요. 갤럭시 S10 에센셜은 빛 반사를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해서 입간판의 글자 윤곽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OIS가 있는 갤럭시 S10 에센셜이라지만은 마치 흔들린 것처럼 사진이 나와버렸죠. 최소한의 광원 확보 유무에 따라서 사진들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 생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사진 외에도 야간에 사진을 쭉 찍어본 결과 Mi 9 SE는 최소한 가로등 이상의 광원이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의 사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갤럭시 S10 에센셜은 가로등과 같이 빛의 반사가 있으면 사진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이하의 저조도에서는 Mi 9 SE보다는 훨씬 나은 사진들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자면 샤오미 Mi 9 SE의 저조도 촬영 성능이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샤오미는 야간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 기능들이 있죠. 바로 나이트 모드와 달을 촬영할 수 있는 달 모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서만 진행이 되었지만 홍미노트 7 카메라 리뷰에서도
이 샤오미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야간 모드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 9 SE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홍미노트 7의 경우에는 리뷰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급의 기기들과 비교를 하면서 딱히 언급을 하지 않았었지만은 야간 모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피사체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지면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중앙의 보안 등은 점점 더 형태를 갖출지언정 사진 전체 품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문제가 되었던 초점도 해결이 되고 사진의 품질 또한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눈으로 받은 장면들과 색감이 다르다거나 조도가 다른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도 선명하고 밝게 나오긴 했지만은 너무 밝게 나와서 그리 잘 나온 사진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저조도 상황에서도 이 야간 모드는 나름 쓸만하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장면입니다. 저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면서도 그리고 테스트 삼아서 여러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보면서도 저 글자의 색깔이 다르다고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에 붙여본 입간판의 글자는 언제나 하얀색이었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로등과 입간판의 콜라보 덕분에 주변 또한 저 정도의 밝기가 맞고요. 이런 장면들에서는 갤럭시 S10 에센셜 당연히 안 부럽죠. 지금 보시다시피 갤럭시 S10 에센셜도 위 사진과는 다르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얼마 전에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 사진 비교 시에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갤럭시의 HDR 모드 안 켜고 찍냐고요. 지금은 이제 글삭티를 하고 없는데요. 그분은 갤럭시의 HDR 모드를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불러내서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리드 설정 외에 기본 옵션에서 셔터 버튼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HDR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럼에도 안 찍히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번에는 중앙을 터치해서 스팟 측광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왔고요. 그 대신 사진 전체의 조도는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저조도에서 촬영 성능은 갤럭시 S10 에센셜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까운 비사체와 가로등 이상의 광원이 확보가 된다면 Mi9 SE의 야간 모드로 갤럭시 S10 에센셜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샤오미에서 Mi9을 발표하면서 달 촬영 모드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 기능은 Mi9 SE에도 탑재가 되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선명하게 달 촬영하지를 못하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수롬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EU롬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중국 개발자 버전 또한 당연히 탑재를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이 달 모드는 지금 품질을 보자면 그냥 재미삼아 찍어보는 걸 테지만 Mi9에만 탑재를 했다면 삐졌겠죠. 촬영 방법은 그냥 AI 활성화를 하고 디지털 줌으로 달을 당기다 보면 지금 보시는 스샷과 같이 상단에 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달 모드를 선택하고 다시 20배 줌으로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하셨다면 한번 재미삼아 해보세요. 지금 달 모드 촬영은 딱 그 정도입니다. 야간 모드와 달 모드 그리고 전체적으로 빛의 반사를 제대로 제어하는 성능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로등 이하의 저조도에서는 예전에 샤오미보다는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진이라 부르기 민망한 정도의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고려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그럭저럭 사용하기엔 괜찮을 듯 합니다. 만약 이 리뷰를 잘못 생각하신다면 Mi9 SE 카메라는 저조도에서도 꽤 훌륭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가 되는 광원이 없다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갤럭시 S10 에센셜 정도의 비할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 카메라를 쓰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구글 카메라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다른 기기와 비교 시에는 구글 카메라 꺼내드는 거는 게임에서 치트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 정도의 발전 속도라면 야간 사진 등의 저조도에서도 타사 플래그십을 앞지를 날이 멀지 않은 게 아닌가 희망 또한 가지게 되는데요. 샤오미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 발전 속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리뷰는 실사용 리뷰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